저희 아버지 방에 영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용하던 고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실 감찰부에 고발장을 보낸 이는 다름 아닌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지요. 고을에서 덕망 높기로 이름난 이대감의 양자였기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왜 스스로 아버지를 고발한 것일까요? 과연 그 어린아이의 속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복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이는 비록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마음씨 고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바르게 자랐지요. 부모님께서는 매일 동이 트기도 전부터 밭으로 나가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면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고와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다. 그 따뜻한 가르침들은 어린 복이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복이의 작은 손을 꼭 쥐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착한 마음씨를 지닌 우리 복이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이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보릿고개가 되면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좁은 초가집 안에서 오순도순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그 순간들이 복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은 복이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도 부모님께서는 새벽 일찍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의 길을 잃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사흘 동안 산을 뒤졌지만 부모님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린 복이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싸늘한 주검 앞에서 어린 복이의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으나 모두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라 어린 복이를 거두어 줄 여력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진 복이는 정든 산골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는 낯선 저작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 때마다 복이는 부모님께서 손수 입혀주신 해진 옷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옷에 밴 익숙한 냄새가 그리운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고 복이의 눈가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밤중 복이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속은 쓰리고 기운마저 없었지요. 어린 소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해진 옷을 걸친 어린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지저분하다며 보기를 밀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돌담 아래 몸을 웅크린 채 보기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려 애썼지만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어린 보기의 두 뺨에는 차가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의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보기의 삶은 여전히 힘겨웠습니다. 매일 차가운 새벽,
그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지요. 주막집 뒤편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뒤지기도 하고 장터에서 떨어진 곡식 알갱이라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같은 처지의 거지 아이들과 다투어야 했고 어른 거지들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을 온종일 헤맨 끝에 보기는 겨우 귀한 주먹밥을 얻었습니다.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 건네준 것이었지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보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보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따뜻한 주먹밥을 품에 안고 가던 보기의 눈에 싸늘한 골목 어귀에서 곤주림에 지쳐 쓰러진 강아지가 들어왔습니다. 앙상한 몸을 떨며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강아지였지요. 털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보기를 향해 애처롭게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보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누면 자신도 또 굶어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가진 게 없어도 남을 위하는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던 그 말씀이 말입니다. 보기는 망설임 없이 주먹밥을 반으로 갈라 강아지 앞에 절반을 놓았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그것을 받아 먹었지요. 강아지가 먹는 모습을 보며 보기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풍족해졌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 괜찮을 거야. 보기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보기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 주막 처마 밑에서 한 사람이 보기와 강아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보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는 보기의 행동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토록 착한 마음씨를 지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어린 보기의 선행을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고을에서 덕망이 높기로 이름난 이대감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수십 년간 벼슬에 몸담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슬하의 자식이 없어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대감은 먼 발치에서 어린 보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고난에 찌들지 않은 그 맑고 순수한 마음에 대감은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굽이진 길모퉁이 해질녘 노을 아래 홀로 빛나는 보기의 모습은 대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대감은 조용히 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보기의 작은 어깨에 들이우자 보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보기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품위 있는 자태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감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보기에게 어찌 홀로 이 길에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기는 대감의 온화한 눈빛에 안도하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지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떠돌게 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대감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대감은 보기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남다른 기품과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비록 해진 옷차림이었으나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새벽 이슬처럼 영롱했지요. 그리고 방금 전 목격한 선행은 대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내가 나의 아들이 되어준다면 이 늙은이의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구나.
대감은 망설임 없이 보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보기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지요. 보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품은 어린 보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낯선 이의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서 보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전한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대감의 양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의 고단했던 지난날은 그렇게 저물고 희망찬 앞날이 새롭게 밝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대감 댁에 들어온 보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에서 정갈한 밥상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요. 처음 며칠간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색했지만 하인들과 종들까지 모두 보기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보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이대감은 보기의 마음에 드리웠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감은 보기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곳이 내 집이고 자신이 내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말에 보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이대감은 보기를 글방으로 불러 이제 글을 배울 때가 되었다며 직접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보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붓을 잡고 첫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보기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따라 썼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듯한 보기의 총명함은 대감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려운 글귀도 척척 이해하고 한 번 들은 내용은 잊지 않았지요. 참으로 놀라운 재능이로다. 이 아이가 정령하늘이 내린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감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기는 불과 한 달 만에 기초 글자를 완전히 익혔고 이내 어려운 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글 공부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고 모두가 잠든 밤에도 그는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놓지 않았지요. 책의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기의 작은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대감은 때때로 밤늦게 보기의 방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정녕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대감의 기대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보기의 비상한 재주는 감출 수가 없어 이내 고을 전체의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대감 댁 보기 도련님이 글 공부에 통달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장터며 주막이며 어딜 가나 보기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아이의 심성이었습니다. 도련님 신분이 되었어도 거만 떠는 법 없이 굳은 일을 하는 하인들에게조차 늘 살갑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하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 거들어주고 힘든 일로 지친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보기는 이제 이대감의 자랑이었습니다. 대감은 보기가 훗날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애정을 쏟았지요. 귀한 책들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보기의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대감의 높은 덕망과
보기에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고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기의 총명함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침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대감이 곳간을 열어 백성을 보살피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이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나 욕심 많은 고을 사또의 심기는 날마다 불편했습니다. 이대감의 인심이 두터워질수록 자신의 위상이 떨어지고 가려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겼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욕심 많고 간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아 긁어모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대감, 그 자를 반드시 쓰러뜨리리라. 결국 사또는 이대감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은밀히 간악한 신복을 불러들였지요. 그림자처럼 나타난 신복에게 사또는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저 이대감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울 계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한 번 역적의 누명을 쓰면 아무리 덕망이 높아도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고개를 조아리며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사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진 영모 편지를 만들어 이대감의 글방에 몰래 숨기게 되면 이대감은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붓을 들고 검은 먹물을 묻혔습니다. 종이 위에는 대감의 명예를 짓밟을 사악한 글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적 무리들과 내통하여 영모를 꾀한다는 거짓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사또는 어둠 속에서 신복에게 거짓 편지를 건네며 지시했지요. 이것으로 이대감을 역적으로 만들 것이니 오늘 밤 글방에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신복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밤 달빛마저 숨은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사또의 신복은 담장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글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침투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 시각 보기는 글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몰두 중이었습니다. 붓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는 가운데 보기는 문득 미세한 바스락거림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 소리는 무엇이지? 보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고요한 밤, 보기는 인기척에 귀 기울이며 창가로 다가섰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담장 너머로 글방 쪽으로 향하는 검은 그림자가 그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보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보기는 급히 등잔불을 끄고 몸을 숨겼습니다. 보기는 처마 밑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숨죽여 상황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이대감 댁 안뜰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사또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보기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글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복은 글방 안쪽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묵직한 책장 뒤편,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한 틈새에 무언가를 감추는 모습이 보기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신복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글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글방 문을 살며시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 아버님께 해가 될지도 모르니. 보기는 신복이 편지를 숨겼던 곳을 찾아 더듬었습니다. 책장 뒤편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의 느낌이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꺼내든 편지는 차가운 밤 공기처럼 보기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인된 편지를 뜯자 안에서 나온 종이에는 영모를 꾀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보기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충격과 함께 온몸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을 모함하려는 음모가 틀림없어 보기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직 어린 보기였지만 그는 이 상황의 심각함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차가운 편지를 든 채 보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기는 밤늦도록 작은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의 뛰어난 두뇌는 사또의 나쁜 계책을 뒤엎을 묘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를 숨기는 사람은 분명 자기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거야. 보기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음모를 꾸민 사람은 분명 다른 나쁜 일도 많이 저질렀을 것이고 그 증거들을 어딘가에 숨겨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보기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사또가 또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 이야기, 마을에서는 곡식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보기는 이것저것 들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지요. 사또가 백성들을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기는 며칠간 사또의 집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어린아이라 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또의 신복 중 한 명이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기는 주막에서 술에 취한 신복을 만났습니다. 순진한 아이인 척하며 다가가 사또 나리댁은 정말 크다면서 자신도 나중에 커서 벼슬아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신복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모든 것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분이고 안쪽 글방에는 중요한 문서들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기는 침착하게 더 물었습니다. 술에 더욱 취한 신복은 글방 벽장 안쪽 깊은 곳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보기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보기는 사또가 이웃고을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회다. 보기는 용기를 내어 사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말하는 어린아이를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습니다. 보기는 안쪽 글방을 찾아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벽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벽과 선반을 더듬으며 숨겨진 공간을 찾았지요. 마침내 벽장 안쪽 깊은 곳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곳에는 사또의 나쁜 짓들이 빼곡히 기록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의 목록, 뇌물을 받은 기록, 곡식을 빼돌린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들을 품에 감췄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들을 품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는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와 담장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었지만
보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요. 거짓 편지를 없애버리는 대신 그 자리에 사또의 나쁜 짓이 담긴 문서를 바꿔 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도 이대감대 글방을 뒤지지 않는다면 사또의 비밀 문서는 영원히 그곳에 숨겨진 채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지요. 누군가 이곳을 조사하도록 만들어야 해. 사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내가 먼저 감찰부에 알려야겠어. 보기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로 고발 편지를 쓰면 의심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글방 선생님께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었지요. 고민 끝에 보기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배운 글씨 실력을 총동원하여 마치 어른이 쓴 것처럼 또박또박 정성껏 써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필체로 떨리지 않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써야 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보기는 자신의 방에서 등잔불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보기는 신중하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고을 이대감 댁에 영모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문서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적었지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대감대 글방 책장 뒤편을 살펴보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보기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고발이었지요.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어 조사관들이 반드시 그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지를 다 쓴 보기는 조심스럽게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왕실 감찰부까지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는 자신이 직접 한양까지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요. 너무 어리고 거리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을에서 한양으로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렬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 행렬에는 고을의 관리들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지요. 행렬이 떠나기 전날 밤, 보기는 몰래 짐술에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작은 주머니에 넣고 그 위에 왕실 감찰부 귀하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보기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기는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양 가는 상인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를 꼭 한양에 있는 왕실 감찰부에 전해달라고. 자신의 아버님께서 중요한 일로 보내시는 것인데 자신은 다른 심부름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기는 미리 준비한 은전 몇 냥을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이대감께서 용돈으로 주신 것을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상인은 은전을 보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은 알겠다며 한양 가면 꼭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왕실 감찰부에 전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보기는 거듭 당부했지요. 상인은 편지를 받아 품에 넣으며 걱정 말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보기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지요. 편지가 무사히 도착했을지, 감찰부에서 정말 조사를 나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이대감을 뵈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요. 보기는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보기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또가 요즘 들어 이상하게 들뜬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흥분해 있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사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아, 모든 준비는 끝났어. 보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지요.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했던 고을이 왕실 감찰부에서 내려온 조사관들의 등장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조사관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에 들어서자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보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보기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지요. 사또의 관하에도 급히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큰일이라며 왕실 감찰부에서 조사관들이 도착했다고 급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전령의 급한 목소리에 사또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막 왕실 감찰부에 보낼 고발 편지를 완성한 참이었습니다. 아직 봉인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사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되물었습니다. 감찰부에서 왔다고요.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령은 그렇다며 지금 이대감 댁으로 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아직 고발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찰부에서 벌써 온단 말인가? 사또는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의 고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쓴 편지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고발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복이 다급하게 어찌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또는 황급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 잠깐, 이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고발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이대감을 고발한 게 분명하다고. 어쨌든 감찰부에서 이대감 댁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습니다. 사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숨겨둔 거짓 증거가 발견되면 이대감은 끝장이야. 누가 고발했든 상관없어. 결과는 똑같을 테니 사또는 재빨리 책상 위에 미완성 편지를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이대감 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신복과 함께 서둘러 이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사또는 의아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고발한 것인지, 혹시 내 계획을 눈치챈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아마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이대감을 시기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중 누군가가 고발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흐뭇해하며 이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관은 엄숙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이 고을의 이대감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발을 받고 조사를 나왔다고, 증거가 이대감 댁 글방에 숨겨져 있다고 하니 즉시 수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감은 차분히 조사관을 마주보며 영모라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냐고, 자신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살아왔다고, 이 무슨 억울한 누명이냐고 항변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뒤따라가며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고발 편지를 보낸 것이 확실한데 감찰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나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사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사관들은 꼼꼼하게 글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책장 뒤편을 뒤지고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 뒤편 틈새에서 봉인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관이 외쳤습니다. 여기 무언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사또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봉인을 뜯고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편지가 아니라 사또 자신의 비밀 문서가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에는 이 고을 사또의 온갖 비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의 목록, 뇌물을 받은 기록, 곡식을 빼돌린 증거가 모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분명 거짓 편지를 숨겨두라고 명령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의 비밀 장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계획을 알아채고 바꿔치기 한 게 분명해. 사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사관은 주위 사람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들으라고. 이 고을 사또의 죄상이 여기 분명히 드러났다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사욕을 채우고 곡식을 빼돌려 굶주린 백성을 내버려 둔 죄, 그 모든 것이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대감이 영모를 꾀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대감은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이대감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다고 감격했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사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영모를 조사하러 왔더니 오히려 당신의 비리 증거가 나오다니 변명은 그만두라고.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당신의 필체가 아니냐고. 게다가 당신의 도장까지 찍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사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관은 욕심 많은 사또를 즉시 벼슬에서 쫓아내고 잡아가라 명했으며 이대감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었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이대감은 아무 죄가 없다고. 오히려 이 고을의 기둥이니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관 대장은 한참 동안 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왕실 감찰부로 보내진 고발 편지였습니다. 조사관은 편지를 펼쳐 보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고발 편지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은 편지의 글씨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의 글씨체를 보니 어른이 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서툰 부분들이 보인다고. 마치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어른처럼 쓰려고 애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내가 쓴 것이냐고 말입니다. 주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보기에게 쏠렸습니다. 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이대감이 깜짝 놀라 보기를 바라보며 내가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보기는 이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은 사또가 아버님을 모함하려는 계획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또보다 먼저 왕실 감찰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댁에 의심스러운 문서가 있다고 알렸고 사또가 숨겨둔 거짓 편지를 사또의 비리 문서로 바꿔놓았습니다. 보기는 고백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조사관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래서 자신들이 이곳에 왔을 때 영모의 증거가 아닌 사또의 비리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조사관은 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토록 지혜롭고 용감하다니 참으로 대단한 아이라고. 내 덕분에 간악한 사또의 죄상이 밝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이대감께서도 구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대감은 보기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기야, 정말로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기는 대감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어린 도련님이 혼자 힘으로 사또의 음모를 막아냈다고, 정말 하늘이 내린 지혜라고, 이대감께서 정녕 큰 복을 받으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사관은 보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다고, 왕실 감찰부를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기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간악한 사또의 음모를 꿰뚫어보고 홀로 양아버지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훗날 보기는 장성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양아버지인 이대감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보기는 벼슬길에 올라서도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어진 마음씨는 어린 시절 굶주린 개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감은 보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해했습니다. 대감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저작거리에서 보기를 만난 것이 정령 하늘의 뜻이었구나. 대감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는 오래도록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대감과 보기의 좋은 정치는 길이길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후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